네, 우리 정말 노고가 크신 경쟁 언론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뭐랄까 구면의 입장에서 뵙게 되니까 또 특별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견문은 안 만들었습니다. 지난번 선거운동 마지막 날 이 자리 서서 회견할 때도 35분 말씀을 드렸는데 회견문 없이 인사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어제 밤늦 새벽까지죠. 새벽까지 하고 회견문 쓸 겨를은 없었고 제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보안실에서 또 정리해서 아마 보도자료 드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참으로 힘든 선거였는데 그동안 저를 이렇게 용인 특례시 역사상 첫 재선시장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시민들께 존경과 감사의 뜻부터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많은 보도를 잘 해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당선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정말 너무나 많은 책무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무거운 책임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로 굉장히 큰 책임감과 중압감을 느낍니다. 지난 4년 나름대로 초심을 유지하면서 최선을 다했고 저 혼자 어떻게 큰 변화 성취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공직자들, 우리 시민들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지난 민선 8기 잘 저희들이 시정을 펼치고 우리 용인의 도약의 기틀을 만들고 또 시민들의 삶의 질을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눈높이만큼 못돼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이번 선거에 저에 대한 평가로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참으로 많은 시민들께서 제가 속한 당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상일은 재선시장 할만하다. 한번 재선시장 되어봐라. 이런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 평가가 현실로 나타났는데요. 그런 평가가 모아져서 제 승리의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시민들께서 우리 민선 8기 용인 특례시가 시장, 시민, 시의 공직자들 다 좀 지혜를 모아서 많은 변화 성취를 이뤘다는 시민들의 평가가 일반적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민들의 기대감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인시 역사상 첫 번째 재선 시장이고 우리 용인시가 해야 할 일이 태산 같기 때문에 시민들은 더 일을 잘해라, 더 열심히 해라, 더 변화를 시켜라, 더 성취를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선거 때 오로지 시민만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만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상대 후보께는 선거운동 과정에서야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지만 이제 결과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노고에 제 나름대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한편으로 위로의 뜻도 전하고 싶습니다. 상대 후보는 그 대한민국의 집권당의 후보고 또 본인 구상도 좋은 것들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하면서 현근택 후보의 좋은 공약이나 구상도 잘 받아들여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협력할 것 협력하고 또 서로 소통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의회 선거 결과도 집권당인 민주당 당선자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 시의회하고 협력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시의 발전, 시민의 생활 향상, 또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싸우는 것보다는 힘을 모으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선거의 의미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는 많은 의미들이 있지만 의미 중에 하나가 그래도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을 좀 맞춰서 협력을 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 4분이 집권당 소속이고 또 시장도 집권당 소속이 되고 시의회 다수당도 집권당이 되고 도의회도 집권당이 압도적 숫자의 다수 의석을 갖게 된다면 견제와 균형의 기능은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시민들께서 하셔서 그 마음을 저를 중심으로 표출해 주셨다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양쪽이 소통도 하고 협력도 하고 그래서 시의 발전, 시민의 행복을 도모해라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고 시장이 된 제가 그와 관련해서 앞장서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선거 때는 저도 공격을 많이 받았지만 저도 할 말은 많아요. 그러나 선거가 끝났고 훌훌 털고 우리 영인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해오신 4분의 국회의원과 회동을 해서 우리 인성 국기 영인 앞으로 우리의 미래 어떻게 좀 밝게 개척해 나갈지 서로 진솔하게 대화를 하고 또 의견을 모아서 함께 일을 추진하는 그런 것들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분 국회의원과 이렇게 회동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 원하는 날짜, 시간에 제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림 발전시키는 일에 있어서는 여야, 흔히 하는 말로 여야가 따로 없다. 진짜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당적으로 서로 협력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사로 당선되신 추미애 당선인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선거 과정에서야 공방도 있었고 하지만 우리 추미애 당선인께서 경륜도 많으시고 국회 경험도 굉장히 풍부하시기 때문에 또 집권당의 대표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도를 잘 이끌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도 영인 특례시장으로서 협력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추미애 우리 당선인께서도 선거 운동 과정에서 우리 용인 반도체 정말 잘 정상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꼭 실천해 주시라는 그런 호소를 먼저 드리고 싶고 추미애 당선인께서 시간을 내주신다면 제가 찾아뵙고 이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를 비롯한 용인의 여러 가지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또 경기도에서 저희 시가 협조를 원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당선인께서 원하시는 시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제가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저도 정치 기자를 오래 했지만 양 정당이 많이 공방을 합니다. 또 치열하게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훌륭한 도시를 잘 발전시켜야 되고
시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해결을 해야 되고 또 미래의 설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에 있어서 어떤 당파성을 제가 발휘해서 그 당파성 안에 스스로 얽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시의 발전을 위한 일,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민서 8기 때 했던 것처럼 제가 앞장서서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일을 진행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고 또 막힌 거는 풀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네트워크도 있고 그런 것도 가동하겠지만 그 네트워크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하고도 앞으로 협력을 위해서 더욱더 열정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후보가 힘 있는 여당 시장 말씀하셨는데요. 힘 있는 야당 시장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제가 지난해 8월에도 우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할 때 저 당시 야당 시장 소속이었습니다. 현 정부의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연락을 해서 삼성 국가산단 보상 이주를 잘 하기 위해서 용도가 산단 지역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줄어든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용도 변경 전으로 비과세 기준을 적용을 해서 비과세 혜택이 줄어드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경기도 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동백 신봉선, 신봉 동백선 신설을 위한 계획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야당이라고 해서 못할 게 없습니다. 제가 정말 일하는 야당 시장. 그래서 야당이지만 힘도 발휘할 줄 아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당 국회의원들 협력을 얻을 수 있는 건 얻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제가 선거 때 시민만 믿습니다. 사실 우리 이번 선거의 의미 중에 하나가 우리 용인 특례시민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 후보는 힘 있는 여당 시장을 강조하셨지만 저는 그래서 대통령 대변인 이야기 하셨지만 저는 시민의 대변인으로 오로지 시민만 믿고 뛰겠습니다. 그리고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시민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권력 대 시민 누가 이깁니까? 시민이 이깁니다. 제가 이런 메시지도 냈습니다. 결국은 우리 시민이 이긴다는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사실 시민이 주인입니다. 권력은 대리인입니다. 저도 대리인이고 큰 권력이든 작은 권력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 도시의 주인인 시민의 대변인이라는 점을 집권당에 계신 분들도 많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속한 야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4년도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우리 시민의 대리인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저를 선출해 주신 시민들께 보답하는 길은 저의 책임 눌리는 일과 성과를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거를 민선 4기 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 9기도 그걸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당, 중앙정부와 협력도 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가르침, 충고, 또 지책도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의 또 하나의 의미를 제가 생각한다면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우리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 지키는 일에 앞장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인 반도체를 흔드는 시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불안 요인이 있습니다.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국가산단 조성 프로젝트는 이미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 이야기대로 내년에 국가산단 착공이 된다면 내년 그걸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내년 6월께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미 1년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앙정부가 입장을 좀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인 이동남사업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대로 차질 없이 빈틈없이 진행하겠다는 확고한 믿음을 주는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믿음 주는 것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선거를 며칠 앞두고 페이스북 글에 정식 기자회견도 아니었습니다. 용인 국가산단 신속하게 추진, 지원하겠다. 이 말씀으로 부족합니다. 국가산단 주무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이야기를 분명히 하셔야 되고 전력과 용수 공급 책임이 있는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 확실한 입장을 내셔야 됩니다. 국가산단 전력 공급 계획 2단계 계획에 대해서 실행 의지를 분명히 밝혀주셔야 됩니다. 나아가서는 대통령께서 총리님께서 이런 의지를 밝혀주셔서 우리 용인 시민들 안심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용인 시민들께서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 국가산단을 비롯한 이 초대형 프로젝트를 더 이상 흔들지 말라는 메시지 분명히 대통령, 총리, 여당, 정부에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고의 의미도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잘 헤아려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비단 용인의 미래만을 위한 일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나라 경제, 우리 대한민국의 중추인 반도체 미래를 위해서 정부는 이미 잡힌 게 비록 전 정부에서 잡았다고 치더라도 이거를 실행을 해야 됩니다. 정치 환경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국가 전략산업으로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가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대통령님, 총리님 이에 대해서 좀 입장을 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추미애 당선인께서 경기도에서 우리 용인의 반도체 잘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미애 당선인의 역할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주신다면 만나서 함께 우리가 목소리 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또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 문제는 확실하게 매듭을 짚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존에 알려진 내용대로라면 앞으로 수도권에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업들의 입장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국가산단 반도체 생산 라인 팹 이전은 그 기업들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니냐라고 제 기억에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분명히 그렇게 밝혔고 집권 측에서 그런 메시지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기업들이 좀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업들을 옥죄는 그런 잘못된 시행령은 폐기를 해주시고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반도체 지원 특별법 의미대로 그 특별법에는 전력 용수 공급, 도로망 확충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이라고 해서
배제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도권, 용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반도체를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을 가진 메모리 분야의 이 반도체 핵심 기업들이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더 잘하고 협력 기업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설계 기업들이 함께 잘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더욱더 확장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수도권에서 잘 하도록 해 주시고 수도권에서 그 기업들이 잘 해서 나라에 세금 많이 내고 그 세금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신규 투자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인프라도 닦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법 이 시행령 문제도 우리 용인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번 선거에 담겨 있다. 시민들이 그런 마음을 투표를 통해서 표출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또 대통령께서 잘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 많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또 7월 1일 인선 후기가 시작이 됩니다. 첫 재선 시장으로서 제가 다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4년 전에는 취임식을 안 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취임식을 좀 가질까 합니다. 우리 용인 역사에서 그래도 참으로 새로운 기록을 만드는 날이고 그런 날의 의미를 한 번쯤은 되새기고 그냥 제가 영광을 받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고 저의 어떤 책무에 대해서 스스로 더 깊이 새기는 날 그리고 우리 용인 시민과 우리 시의 공직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는 그런 세리머니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취임식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연구가 필요하고 취임식이 끝나면 또 온라인 여러분과 만나서 이렇게 형식, 이런 기자회견 형식이든 아니면 간담회 형식이든 만나 뵙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 정리할 일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오늘로 업무 바로 복귀를 했습니다. 바로 업무 복귀를 하고 일을 시작하지만 제가 민선 8기에 쓸 수 있는 수가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놀러 가고 싶습니다. 잠도 하루 왼종일 자고 싶지만 저희가 지금 시가 할 일이 많고 또 혹시 반도체법 시행령과 관련해서 오늘 원래 입법 예고가 있을 거라는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업무 복귀를 했는데요. 복귀해서 일을 보면서 또 틈틈이 접대 형식을 취하던 이런 형식을 통해서 저를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시민들을 만나 뵈야 됩니다. 그래서 일도 하고 또 시민도 만나고 이런 일을 할 텐데요. 새롭게 인선 국이 출범한 뒤에는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할 생각이고 열심히 하되 이번에는 좀 더 재밌게 우리 공직자들과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공직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10시에 우리 에이스홀의 공직자 여러분들 다시 만나서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를 환영하고 축하하는 이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과 티켓이 질비하게 있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밤새 또 저를 축하하고 환영해 주시는 마음을 표출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런 열정, 저런 창발성, 상상력 이 인선 국에 계속 발휘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정말 행복한 마음이고 피로가 많이 쌓여 있지만 이렇게 뵙게 되니까 피로도 느끼지 현재는 못할 정도로 너무나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동안 언론인 여러분 보고 너무 크셨고요. 선거 보도하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를 또 따뜻하게 맞아주신 이시의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정원장님과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네. 지난 4년간 반도체 관련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향후 용인시 미래 먹거리를 앞으로 4년 동안 또 구상하고 계시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여기는 이미 미래 먹거리의 기틀은 닦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욱더 완성도를 높여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반도체가 중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저개벽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반도체 투자가 1천조 원에 육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성 국가산단이 이 정부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삼성만 단독 천조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왔습니다. 굉장히 빨리 도래했고 지금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저희들이 연구도 좀 많이 해야 되고 관련 기업도 유치를 해야 되는데요. 반도체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용인을 찾는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도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반도체를 잘 진행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진행해왔던 굉장히 저는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3개구를 철도로 연결하는 이 철도망 구축 사업, 확충 사업 이게 잘 진행이 됩니다. 반도체가 잘 안 되면 여기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경제성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반도체를 잘 진행하면 이 철도망 구축 사업에 굉장히 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보세요. 경기남부 광역철도 서울 잠실의 종합운동장부터 화성공감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봉 성복을 거치게 됩니다. 신봉에서 신봉 동백선 도시 철도망 계획 경기도 2차 계획에 들어가 있죠. 이게 되고 그걸 근거로 언남 동천선을 저희가 발굴을 했습니다. 경제성이 1.23 신봉 동백이 생긴다는 전제 아래 그리고 신봉 동백의 경전철과 연결되고 그 경전철 가지고 뭐 그냥 통상 중앙시장역이라고 그래요. 우리 시민들 다 알아요. 역 이름 모르는 분이 있나요? 그거 가지고 무슨 시비를 걸던데 그냥 중앙시장역에서 접속을 하면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JTX 이게 청주공항 잠실 가는 노선이고 여기 모형 폭곡으로 해서 쭉 내려오는 철도인데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반도체 삼성 국가선단, SK 하이닉스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되면 이 철도망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성이 나온다. 또 한편으로 민자사업, JTX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가 통과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경기남부 광역철도 동백신봉 언남동천은 민자가 또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 국가선단 3사기가 지금 전력 공급 계획이 물음표로 보이는데 3사기 전력 공급을 제대로 안 하게 되고 만약에 3사기가 차질을 빚게 된다. 만약에 날아간다. 소위 시책말로. 그러면 SK 하이닉스 절로 3사기가 날아가게 됩니다. 물이 팔당에서 통합 관로를 통해서 같이 오기 때문에 SK 1, 2기는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SK 3, 4기 역시 물음표가 찍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방을 위한 발전계 구상은 좀 용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잘하는 이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들어서 소위 말하는 이전이다, 분산이다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우리 용인 시민들도 제 생각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를 선출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세수가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면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세수 일부를 덜어서 지금 당장은 기금을 만드는데 좀 한계가 있지만
철도 기금이나 대중교통망 확충을 위한 기금도 좀 만들어서 일반 회계에서는 좀 부담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제가 기금 만드는 공약을 했고, 우리 시민들께 반도체 아카데미는 고용노동부하고 협력을 하면 무료로 여러 교육 과정을 제공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또 이제 설계를 잘 해야 되겠지만 과정을 이수하는 청년, 심지어 중장년 이런 분들께 우리가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게 취업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구상을 해봅니다. 우리 용인에서 사시는 청년이나 중장년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더 일자리 고민을 하지 않고 사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생각이고, 좋은 기업들이 이미 많이 노크를 했고 앞으로도 저희가 프로젝트를 잘 진행하게 된다면 기업들이 계속 들어와서 우리의 산업 생태계가 훨씬 확충이 되고 경쟁력도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책과 현황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주가 기자님께 다시 말씀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근태 낯선자에게 혹시 그동안 서로 고소고발해서 제안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의향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거는 끝났고, 제가 좀 솔직히 좀 의문스러운 사람은 개인적으로 좀 못 돼요. 어제 선거일 아닙니까? 선거일까지도 네거티브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어제도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페이스북 좀 봐주십시오. 비교 좀 해주세요. 마지막 선거 날도 페이스북 비교 좀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 끝났고, 제가 저희 캠프에서 고발을 마지막에 했죠. 저희는 그냥 넘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소위 공범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여기 이 자리에 국회의원 네 분이 쓰셨잖아요. 조례 제정,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중교통비 연 36만 원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라는 표현 가지고 시비를 거쳤던데, 입법 예고가 된 사안입니다. 조례 제정하겠다는 의지가 표출이 되고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에요. 네,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시고, 제2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서 공보부에 좀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방송 TV 토론에 다 나와 있습니다. 동백 신봉선이 제2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들어가 있다. 내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승인 받았다. 우리 시가 받았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 아래 엄남 봉천선은 동백 신봉을 전제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거 수없이 우리 시의 보도자료도 나왔고, 나도 메시지를 유세 때도 그랬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 계획 반영 이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리고 현수막 사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민주당 기획에 의해서 나온 거고, TV 토론 때 그분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상일한테 검찰에서 소환하려고 했는데 내가 선거가 있으니까 소환하지 말아주십시오 했다고. 네. 그걸 단정적으로 표현을 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저한테요 작년 10월 말에 경찰에서 검찰로 간지 몇 달 됐습니다. 아직까지 연락 온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찰 조사 받을 때 영상 녹화합시다. 네, 영상 녹화 다 해놨어요. 그리고 조서 4시간 반 들여서 고쳤습니다. 제가 영상 녹화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고칠 수 있었어요. 그 조사 자료 보면 저한테 쉽게 시비 걸기 어렵습니다. 여기 우리 공직자들 다 아시잖아요. 정확히 내가 몇 개, 읍면동 10개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일선에서 벌어진 일 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이상일이가 지시했으니까 우리 팀장, 주무관도 물론 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거 어떻게 제 책임입니까? 기획을 그들이 해가지고 정치 공세를 취한 겁니다. 네. 근데 이거 가지고 공고물권까지 묶어서 카드 날린 거 보세요. 제가 그것도 시비 걸 수 있어요. 자기들이 판사들입니다. 공무원 동원, 당선 무효에 해당.
판사들 아닙니까? 공무원 동원이 확인됐나요? 당선 무효가 나올지 무혐의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 카드 날린 사람도 있습니다. 현근택 후보는 그 캠프에서 만들었을 걸로 보이지만 내가 이번에 허위사실로 우리 캠프가 할 때, 고발할 때 그런 것까지는 넣지는 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좀 더 생각해보자. 다만 너무나 명백한 거. TV 토론에서 이상일이가 기흥 역세권 중학교 공약하고 안 한 것처럼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페이스북에 호남 향후 회장이 선거사무소 방문해서 지지했다고 썼다가 사진은 식당 사진입니다. 본인이 식당 가서 사진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사무소 간 적이 없어요. 지지를 나중에 격려로 바꿨다가 그 페이북 글을 내리고 인스타는 좀 더 늦게 내렸답니다. 국선 변호, 제가 준강제치, 스토킹, 전세 사기, 마약 범죄, 상습 운전, 취업과 관련한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제가 물었죠. 국선 변호했다고 했습니다. 국선이 아닌 걸로 해서 고발을 당했는데 제 캠프에서 한 거는 했나 안 했나 제가 정확한 기억을 안 납니다. 그럼 먼저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5가지를 묶어서 아마 캠프에서 이루어진 건데 현근택 후보에게 솔직히 전화드려서 한번 봅시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실까봐 아직 전화를 못 드렸어요. 예, 저랑 뭐 모르는 처지도 아니고 제가 선거 과정은 잊어버리고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 두 사람이 다 겸허하게 결과를 받아들이고 우리 용인을 위해서 함께 또 일을 하면 현 후보의 좋은 정책 구상 공약 제가 받아들여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도 더 듣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 그래서 한번 위로의 뜻도 전하고 싶고 한데 아직은 전화를 못 드렸어요. 한번 뭐 드려는 볼 생각인데 본인이 지금 저도 낙선한 사람 아닙니다. 낙선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먼저 드리는 게 맞다고 보고 다만 그게 본인 마음이 좀 안정이 돼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사실 낙선자 언론이 여러분 저 낙선자 마음 헤아려 주시려면요 선거 나와서 한번 떨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기사가 사실 선거에 떨어지고 싶은 사람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떨어져 보는 사람이라서 그 마음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국회의원들한테 유감 많아요. 그리고 나 하고 싶은 말 많아요. 네. 그러나 선거가 끝났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선거 때, 유세 때, 마지막 유세 때. 5대1로 다 덤벼라. 내가 이긴다. 왜 내가 이기느냐? 시민이 있기 때문에. 시민이 이긴다. 이렇게도 했어요. 그러나 이번에 내가 기자라면 이상일은 1대5로 이겼다고 쓸 수 있습니다. 내가 기자였다면. 네. 그러나 저는 지금 이제 시장이고 또 시장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선거에 대해서 오늘은 이렇게 선거의 의미도 말씀드리고 회고도 하고 하지만 또 우려먹을 생각은 없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가야 되고 우리 용인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저희가 한 발짝 두 발짝 앞으로 가는 일이 중요하지 다시 뒤돌아봐서 서로 상처를 주고 공방하고 했던 거 저는 타버리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후보께도 연락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이럴 때 언론인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할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또, 예. 예. 네, 그러면, 그동안 정말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 방식으로 또 우리 언론인 여러분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동안 먼 여행을 하고 집에 이렇게 다시 온 느낌인데요. 한편으로 마음은 편하지만 또 한편으로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아유, 이것도 어떻게 일을 하나, 또 공약은 어떻게 또 이행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점심도 맛있게 자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